자,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현대시인데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좀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표현법이 특징적인 표현법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본문부터 해석을 들어갈게. 자, 1연부터 봐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꽃 한 번 피운다. 이 말은 쉬운 일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중요한 건 많은 도전이라고 돼. 도전은 우리 보통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의인법이야,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눈이 많은 도전을 했어. 뭐 하려고? 목적은 꽃 한 번 피우려고 도전을 했단 말이야. 그 나뭇가지에 눈이 쌓일 수 있는 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 이것도 사실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볼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런 자연 현상에서 뭔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작가, 화자를 통한 작가의 어떤 뭐랄까 치열한 시각적인 느낌, 뭐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눈꽃을 한번 피워보겠다고. 눈이 피워보는 건 눈꽃이지, 눈꽃. 눈꽃을 한번 피워보겠다고 열심히 마치 사람처럼 도전하고 있는,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의인법을 썼고, 이 일현은 눈의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지.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이현으로 한번 가볼게. 이현은 싸그락싸그락. 자, 보통 의성어라고 그러지. 의성어라 그래, 의성어. 의성어를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 가면 음성상징어라 그래.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를 말하는 거야. 음성상징어를 썼어. 그런데 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겠지는 추측이야, 추측. 그러니까 실제로 본 건 아니라고 봐야 돼. 알았어? 자, 의성어 싸그락싸그락. 이 말은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형상화하기 위해서 의성어를 동원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의성어를 동원했으면 심상, 이미지라고 하는데 심상은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 되겠지. 청각적 심상을 동원하고 있다. 청각적 심상, 싸그락.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 있잖아.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난분분 요거는 다 의태어야. 똑같은 음성상징어인데 얘는 의태어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때 모양흉내말이라고 했던 게 의태어야. 난분분이라는 것은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양,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눈이 한번 눈꽃 피워보겠다고 싸그락 가지 위에 많은 도전을 하며 두드리는 거하고 막 흩날리면서 춤추었겠지. 역시 get이 나왔네. 자, 그러면 화자는 말이야, 눈꽃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눈꽃이 피기 전에 모습을 거의 상상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춤추었겠지라는 추측을 한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본 게 아니야. 미끄러지길 수백 번. 여기 지금 보니까 시답게 반복된 것으로 운율을 만들고 있어. 반복은 결국 운율 형성을 하는데 기여하는 거야. 그럼 반복은 어떤 게 반복됐냐면 의성어 싸그락싸그락, 의태어 난분분, 그 다음에 미끄러지길, 이 단어들이 반복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복의 내용은 동일한 시어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유사한 시어가 나왔단 말이야. 비슷한 말이 나왔단 말이지. 동일한 것도 있고 미끄러지길, 얘는 유사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난분분 얘는 동일한 거고 싸그락 얘도 동일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미끄러지는 건 눈꽃을 피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 혹은 역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꽃을 피워냈다는 뜻이야. 다음 년으로 갈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자, 바람이 슬쩍 불었어. 그랬더니 휙 날아간대. 휙 날아간대. 이거는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다. 쉽게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휙 날아가 버리고 휙 날아가 버리면 이게 쌓일 수가 없잖아. 그럼 눈꽃이 만들어질 수 없고, 여기서 눈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휙 날아간다는 건 너무 쉽지 않게란 뜻이겠지. 그치? 쉽지 않게. 자, 사랑을 위하여. 그럼 결국 사랑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햇솜 같은 마음, 이렇게 했는데, 햇솜 같은 마음은, 햇솜이 여기서는 아주 흰 색깔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흰색은 순수를 의미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란 말이야. 때묻지 않은 마음. 그래서 햇솜 같은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뭐뭐 같은 직유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마치 뭐뭐 같다. 그 다음 뭐뭐인 양이라는 것도 있지. 이 양은 모양을 말하는 거야. 모양. 마치 뭐뭐 같은 모양,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햇솜 같은 마음은 직유법에 해당된다. 햇솜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 했어.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걸어볼까?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은 결국 마침내가 드디어 뭐 이런 뜻이니까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거야. 즉 이루어낸 사랑을 말한다. 이루어낸 사랑. 눈꽃을 피는 거랑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 거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완성된 사랑을 말한 거고, 자연물이라면 눈이 만든 눈꽃이 되겠지. 그걸 보란 말이다. 이 얘기는 이 지금 눈꽃을 만든 거, 첫사랑이 완성된다고 보면 안 되겠지. 첫사랑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눈이 눈꽃을 피워놨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예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예찬은 칭찬이야. 저런 시련과 역경이 닥쳤지만 결국 이루어냈잖아. 그걸 좀 봐봐 라고 예찬한 거란 말이야. 자, 이거는 다시 마침내 피어낸 황홀은 눈꽃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눈이 이루어낸 것은 바로 눈꽃이니까. 그 다음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자, 된 자리인데 여기 그 한 번 된 자리라는 건 눈이 눈꽃을 피워냈는데 당연히 봄이 되면 다 녹아서 없어질 거 아니야. 다 녹아 없어진 거지. 녹아서 없어진 흔적 정도 될 거, 흔적. 자, 그러면 봄이 됐으니까, 봄이라는 계절은 지금 처음의 시작은 봄이 아니었지. 눈꽃이 내리고 눈이 내린 것은 겨울이었잖아. 겨울에서 봄으로 시간이 경과된 거야. 그리고 나면 눈꽃이 피었던 그 자리가 다 녹아버렸어. 그걸 그 한 번 된 자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한 번 된 자리라고 그랬는데 되었다는 얘기는 아픔이기 때문에 결국 눈꽃은 봄이 돼서 녹고 그 아픔의 과정, 경험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의 아픔에 해당되는 거지. 첫사랑은 실패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첫사랑의 아픔이 바로 눈꽃이 피었다가 봄이 되면서 다 녹아버린 그 흔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법에서 특별한 표현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자, 아름다움하고 상처,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아름다움과 상처,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역설법. 자, 왜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냐면 말이 안 되는데 겉으로는 이게 말이 된단 말이야.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시련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뤄냈었잖아. 근데 봄이 되니까 다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첫사랑의 아픔, 그 한 번 된 자리가 바로 아픔인데,
그 첫사랑의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봄이 돼서 꽃이 피어날 수 없을 거고 사랑이 완성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는 건 눈꽃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눈꽃은 그러면 여기서 상처받은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사랑인 꽃은 눈꽃이라는 첫사랑의 아픔 이후에 가능한 거다. 첫사랑의 아픔이 없었다면, 만약에 첫사랑의 아픔이 없었다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자, 여기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처가 된 거지. 상처받았지만 결국 아름다운 사랑, 마지막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야. 이 첫사랑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첫사랑의 내용이야. 일단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체크하도록 할게. 자,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1년으로 다시 가서 여기 지금 많은 도전을 하는 것은 바로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한 일종의 도전이며 시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이건 서리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 서리적 표현. 당연히 멈추지 않았지. 그러니까 꽃이 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다음, 자, 수많은 도전의 모습이 바로 싸그락싸그락 의성어, 남분분 의태어, 미끄러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그래가지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도전했던 눈이 눈꽃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바람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첫사랑은 이렇게 눈꽃은 피었다가도 바람 불면 휙 날아간다.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고, 자, 햇송 같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말한다. 순수한 마음이 바로 첫사랑의 마음이겠지. 햇송 같은 마음으로 다 퍼부어준다. 아낌없이 주게 되면 마침내 황홀한 꽃이 피어나는 거고 사랑이 이루어진다. 마침내 피어난 저 황홀은 바로 눈꽃이라 해서 눈꽃. 이건 첫사랑이고 눈꽃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트린다라 했으니까 이건 꽃이 피는 거야. 그러면 눈꽃은 첫사랑이고 꽃은 이제 사랑이 이루어진 거지. 이 과정에서 눈꽃이 없었다면, 즉 첫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혹은 사랑의 참된 의미가 실현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눈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역설법과 하나 더 추가시키면 역설법인 동시에 또 한 가지 표현법은 은유법이야. 은유법. 자, 그러니까 봄꽃은 아름다운 상처다라고 이퀄이 된다면, 아름다운 상처, 그러면 은유법이고, 아름다운 상처 이 자체는 역설법에 해당된다 라고 정리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 이 시 첫사랑은 있잖아. 동어 반복을 했냐? 동어 반복 했어 안 했어? 했지요. 남분분 싸그락싸그락 동어 반복했고, 그 다음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얘가 가리키는 건 눈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아름다운 상처는 이거는 봄꽃이란 말이야. 봄꽃이 사랑의 완성이면 눈꽃은 첫사랑에 해당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이 눈꽃이 첫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봄꽃은
사랑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본다면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여기 많은 도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그래야지 성숙한 사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고재정 시인의 첫사랑인데 이 시는 가만히 읽어보면 자 마치 그 눈꽃이 피어나고 봄꽃이 피어나는 것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해. 그러면 이걸 회화적이라고 하는 회화, 그림. 그리고 자 눈꽃을 첫사랑이고 봄꽃을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 깊이 머릿속으로 굉장히 생각하는데 이걸 사색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 눈꽃이 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도전하고 그 사랑, 순수한 햇솜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피워냈잖아. 굉장히 낭만적이다, 아름답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낭만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이 시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볼게. 이건 결국 사랑이 이루어진 거야. 사랑의 완성이야. 그런데 사랑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러면 인내,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낸 사랑의 완성이다. 주제는 다시 한번 인내와 헌신, 노력 이런 것 가지고 이루어낸 사랑의 완성. 이게 바로 주제라고 보면 돼. 사랑의 완성을 사랑의 결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자, 맨 마지막 연에 봄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뭐야? 시간이 겨울에서 눈꽃, 봄꽃으로 과정이 시간의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름다운 상처라는 이 구절 때문에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했고 수차례 역설적 표현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면 이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주제 전달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네, 마지막이래. 자, 그러면 눈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자연현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봄꽃도 자연현상이겠지. 그런데 아까 사색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연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냐면 사랑의 의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 자연현상,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라는 그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깊은 생각, 사색적인 과정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화적이라는 건 감각적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어. 회화적이라는 건 감각적이다. 자, 회화적은 감각적이고 사색적인 것은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인식했다는 게 사색적이다. 그리고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 아까 눈꽃을 피는 과정, 사실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는 그 과정은 시련의 과정인데 그거를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낭만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자, 전체적으로 1연부터 4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아나스리아라는 표현과 저항어를 보아라는 표현과 마지막에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런 마지막에 각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런 어조가 말투가 말이지. 어조가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경탄. 와, 굉장하네. 아니면 대단하네. 예찬. 그래서 어조가 경탄과 예찬의 어조를 쓰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야. 아나스리아 보아라. 자, 마지막에 상처를 터뜨린다. 대단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첫사랑의
전반적인 내용이다.